친환경은 사실은 MZ의 어떤 트렌드와 같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층에서 동물복지란에 소비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연령대가 주로 주 구입자인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브레인 텔레집의 윤덕환입니다. 오늘은 엠브레인 데이터 사업 본부의 본부장이신 김석균 상무님 모시고 엠브레인 계란 이야기. 이거 제목 보면 사람들이 엠브레인이 계란 만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김석균 상무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석균이라고 하고요. 엠브레인에서 상무직급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업본부의 본부장을 하고 있고, 제가 20년 넘게 마케팅 리서치를 해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케팅 리서치 어드바이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리서처였는데 네. 보직을 왜 바꾸신 거예요? 사실은 뭐 월급쟁이가 회사에서 사장님이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서치를 하다 보면 이 리서치라는 게 아무래도 기억이라든가 사람의 생각과 관련해서 이제 응답을 하다 보니 부정확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근데 빅데이터라는 거는 확실하잖아. 이거는 했다 안 했다의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근거,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보다 더 확실한 그런 근거를 갖고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매 빅데이터로 잘 하지 않는 얘기인데 네. 계란 이야기를 들고 오셨어요. 네네. 계란 이야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리서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출장 자주 갑니다.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나 음식 맛이 틀리죠. 근데 계란맛은 정말로 같습니다. 어딜 가나 이제 고향에 있는 것과 같이 계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항상 계란을 즐겨 먹는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 최근에 계란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 계란이라는 것이 되게 단순한데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관련돼서 요구되는 지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스터디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우리가 보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하고 실질적으로 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현상들도 나타나요.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그 보내주신 타전 자료를 네. 좀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계란을 찾을 때 무항생제 유기농 계란이라든지 신선도 같은 것들도 확인해서 많이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가격에만 집중돼가지고 계란을 고른다는 게 아니네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할인을 하냐, 원 플러스 원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라는 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인데, 여기 나온 리스닝 마인드의 데이터 맵에 의거하면 좋은 계란이라고 하면 몇 가지 용어들이 이제 나와요. 좋은 계란 하면 유정란, 무정란, 무항생제냐, 유기농이냐, 그 다음에 계란 번호, 난각 번호라는 얘기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모 유통업체의 계란 관련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이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나? 라는 것에서는 사실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로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걸로 보면 가격, 할인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신선도라든가 크기라든가 양, 유통기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1, 2, 3순위로 보면 사실 절대적으로 가격이긴 한데 가격 다음으로 신선도 다음으로 높이 오르는 게 동물복지 유기농이냐 품질 등급이냐 좌담회를 해보면 계란하면서 먼저 연상되는 것들이 뭐 등급이 좋냐 신선하냐 아니면 동물복지냐 무항생제냐 이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키 바잉 팩터라고 하는 KEF를 알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한 8개 정도로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거의 가격이나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순위 결과만 놓고 본다면 나머지 요소로 하면 가격이 저렴한 계란이 한 40% 그리고 동물복지 먼저 나오고 유기농 무항생제 나오는 걸로 봐서는 동물복지 계란이라든가 유기농란이라든가 일명 프리미엄 계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엠브레인의 구매 빅데이터로 보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2023년 1월에 비해 가지고 2024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란
이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갖고 예. 유기농이나 무항생제 란이나 뭐 1등급 란이 늘고 있냐? 그건 다 예.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급주하고 있는 게 딱 동물복지란이 실제로는 아주 그 반복적이고 저관여 구매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그 소비 습관을 뚫고 나가는 정도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가치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냥 소비자의 보이스만 들으면 훨씬 더 많은 수가 뭐 유기농이라든가 무항생제라든가 1등급이라든가 동물복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구매 빅데이터의 매력이라고 생각해. 현실을 보여줘요. 장바구니를 드는 순간은 돈을 생각할 수 없다. 뭐 가격이 절대적인 요인인 것만큼은 사실인데 근데 2년 동안 데이터 흐름을 좀 보면 거의 72%에서 65로 7, 8% 정도 이제 주는 양상이 나타나고 유기농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이게 사실 되게 비싼 계란입니다. 하나에 800원에서 하나에 지금 보통 일반 란이 250원 세일하면 한 200원인데 요게 한 800원에 1000원까지도 갑니다. 뭐 무항생제 1등급 란 요게 한 300원 400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격차가 작게는 1.5에서 3배까지 평균적으로 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고급스러운 계란 종류별로도 선호 구매층이 조금 나눠지긴 하겠네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구매 빅데이터의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뭐 20대가 계란을 많이 살 리는 없잖아요. 30대까지만 해도 별로 많이는 안 봅니다. 그리고 40대 정도 돼서 이제 사기 시작하는데 계란이라는 상품은 나이가 많을수록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 소비자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유사한 패턴을 가지만 동물복지란과 유기농란을 보면 6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게 그 특징에 있고요. 1등급 란 같은 경우는 30대의 비중이 다소간은 조금은 높아요. 일반 란은 뭐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아서 젊을수록 프리미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반 란을 사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고 30대에서 1등급 란을 사는 이유는 제가 그냥 추정컨대는 아마 육아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육아라 하더라도 동물복지나 유기농까지 가기에는 좀 가격 부담이 있으니 좀 더 60대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세대가 60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 연령대의 구입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계란 이야기가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네. 사실 의외의 결과가 있어요. 예, 우리가 예. 알고 있는 지금 친환경이나 이런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상반되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오히려 보여지는데 이걸 종합해 갖고 오늘 엠브레인 계란 이야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동물복지란인가 유기농란을 좀 사시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친환경은 사실은 MZ의 어떤 트렌드와 같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층에서 동물복지란에 소비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연령대가 주로 주 구입자인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의외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젊은 세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가격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극복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제 동물복지란을 주로 이제 구매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좀 여쭤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윤 이사님 그거 기억하세요? 삼시세끼에 보면 유해진 씨하고 차승원 씨가 닭을 키워요. 그럼 이제 그 아침마다 보면 이제 계란을 갖다 이제 누가 봐도 참 맛있어 네. 보이죠? 되게 건강한 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그 프로 하나 때문에 동물복지란이 구매가 늘어났다 보기는 좀 어렵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향수라는 것, 내가 고향에서 먹었던 그 계란, 우리 집 마당에 있었던 그런 계란, 그런 실질적으로 향수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동물복지란의 성장은 그 내면의 친환경적인 어떤 트렌드나 욕구라기보다는 향수, 건강 이런 요소가 보다 더 많이 개입됐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두 가지 이유인데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닭이 낳은 계란이 좋은 건 있지만 사실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품질이 좋은 1등급 계란 같은 경우는 실제 동물복지보다는 비동물복지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철저하게 관리 통제된 상황에서 계란의 품질을 관리하는 게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시각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양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맛의 차이도 별로 없고 사실 물론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무조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알고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실 때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서치 데이터로 하면은 MZ세대의 친환경적인 그렇죠. 트렌드나 이런 거가 주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고 검색어로만 봐도 이분들이 훨씬 더 검색량이 네.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실제 구매 빅데이터로 보면 5060이 훨씬 더 그렇죠. 이 유기농란이라든지 동물복지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예. 그건 소비 여력과 관계 있다. 이렇게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